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딧불 에세이입니다. 오늘의 책은 일지 이승원 총장님의 통찰력으로 우리 사회와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12가지 인식의 전환을 다룬 책 힐링 소사이어티를 위한 12가지 통찰입니다. 이 중 제8장 힐링할 것인가 킬링할 것인가 중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파트는 2편입니다. 1편은 잘 듣고 오셨지요? 이 책은 2001년에 쓰여진 책으로 10년 후의 지구를 위한 지구인 정신을 제안하신 책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1편에 이어 2편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뇌가 더욱 밝고 커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조화로운 우주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구 프로젝트에 유순한 인류를 선택하고 우주의 모든 신들이 참여한 우주 역사 이래 가장 큰 승부가 펼쳐지는 게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참여한 인류의 선택과 미래의 운명, 그리고 나. 2부 시작합니다. 큐! 신성 인간의 출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흰옷 입은 신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주장대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모두 검은 옷으로 갈아입기로 했는데, 그것은 우주 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원칙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행위 규범은 정확히 두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책임. 선택은 자유다. 다만 결과에 대해 책임져라.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신들에게는 창조주로서 절대적 자유의지, 곧 완전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 실패하면 우주 경영의 기본 노선을 바꾸겠다는 제의에 검은 옷 입은 신들도 만족했고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유전자에 있는 신성 정보를 작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일종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유전 정보 속에 자물쇠가 잠긴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신성 정보를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마침내 인간 뇌세포의 신성 정보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효과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마치 이스트를 넣은 빵처럼 급속하게 자라났고, 기능도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여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지구 전체를 지배할 만한 지성이 성장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진행 과정을 지켜보던 모든 신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인간이 신성을 실현해가는 중에 흰옷 입은 신들과 검은 옷 입은 신들은 자신들의 평소 입장에 따라 인류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흰옷 입은 신들이 인간의 신성에 접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것은 기쁨과 희망이었고, 검은 옷 입은 신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성에 접근하도록 주로 사용한 것은 의심과 두려움과 죄의식이었습니다. 신성 정보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찰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였습니다. 성찰의 기능을 통해 얻을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기쁨이었고, 창조의 기능을 통해 얻을 것은 창조주로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이 하나씩 드러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세하게 발현된 것은 창조의 기능이었습니다. 성찰의 기능이 충분히 균형 있게 발현되지 못하여 창조적이긴 하되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무의식적이고 무책임한 창조가 인류의 전형적인 창조 패턴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한 자각 없이 스스로가 가진 창조의 능력에 고무된 인류는 자신이 지구의 지배자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함께 살도록 허락받은 다른 생명체들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지구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하늘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하소연하는 생물들이 날로 늘어났고, 신들의 세계에는 구조 요청이 끊일 날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흰 옷 입은 신들은 한편으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신성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계속 내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정보를 부지런히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흰 옷 입은 신들 중에서도 특히 신성 발현 프로젝트의 후보로 인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들은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보를 보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들 중 자원자가 직접 지구를 방문하여 어떻게 신성을 발현시키는지 모범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드러나게, 어떤 이는 드러나지 않게 인간의 신성을 깨우기 위한 일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 매우 지위가 높은 신들이 내려와서 가르침을 전하고 모범을 보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신화의 형태로 후세에 전해지거나 아예 잊혀져 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인간을 배우자로 택해 자녀를 낳고 교육을 통해 자녀의 신성을 완전히 발현시켜 같은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깨달음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상식이 되고 보편적인 문화가 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신들이 다녀갔는데, 옛날에 다녀간 신들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다녀간 신들의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 인류는 주로 최근에 다녀간 신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인류를 가리키기 위해 온 신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폈지만, 공통의 메시지는 자신 속의 신성을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정작 신성을 실현하는 삶의 모범을 따르기보다는 가르침을 곡해하고 종교화하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흰 옷 입은 신들 중 자원자가 내려와 신성을 깨우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특히 후세로 갈수록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끔씩 신성의 초보적인 자각에 이르는 예가 있기도 했지만, 인류의 평균적인 수준은 신성으로부터 아직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들의 비상회의, 그 이후 마침내 신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원자 에너지의 비밀을 알았고 그것으로 폭탄을 만들어 동료 인류를 대량 살상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불장난하다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좋아라 불구경을 하는 철부지처럼, 그 무기를 사용한 인류의 일부는 무기의 위력에 엄청난 자부심과 위안을 느끼며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음에 또 누가 함부로 까불면 이렇게 혼내줘야겠다고 내심 벼르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쯤 되니 그냥 놔두면 인류의 다른 집단도 같은 무기를 만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끝장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니 이제는 더 주저할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매우 심각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본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결국 논점은 인류를 정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그냥 두면 지구라는 우주의 귀중한 자산이 요절날 판이지만, 인류를 정리하면 그래도 지구는 보존되고 인류가 아닌 다른 종을 택해서 신성 발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개미나 벌 혹은 고릴라처럼 인류 말고도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인 사회성을 가진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에 인류의 신성 정보를 작동시키는 것에 찬성했던 흰옷 입은 신들 가운데 다수가 인류를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인류를 정리하고 다른 종을 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흰옷 입은 신들 중 지구를 다녀간 적이 있는 신들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한 번 다녀간 곳이라는 인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원에서 지구에 와서 신성을 깨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인류를 정리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신들의 사회에서는 스스로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구를 다녀간 신들의 입장은 그만큼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구를 다녀간 신들이 강력히 주장하여 50년간의 유예 기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50년 안에 인류의 의식이 충분한 진화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으면 인류를 정리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50년 안에 변화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인류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비상회의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정해진 기준선은 신성이 완전히 실현된 의식의 수준을 1000으로 했을 때 의식 수준 200이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뀌는 경계선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인류의 평균 의식 수준은 130이었고 거의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흰옷, 검은옷 가릴 것이 없이 대부분의 신들은 인류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결정한 뒤 사전 경고 조치로 인류에게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한 종을 미리 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되도록 해서 그 살상력을 제한했습니다. 만약 50년의 유예 기간 안에 기대한 만큼 진전이 없을 경우 훨씬 독성이 높으면서 공기로 전염될 수 있는 종류의 바이러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을 인류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몇몇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흰옷 입은 신들은 자신들이 이 경고 메시지를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몇 가지 보완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바이러스 살포에 앞서 일어날 몇 가지 사건들을 계획한 뒤 그 내용을 이들 영능력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자기가 본 것을 동료 인류에게 예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고된 사건을 현실화시켜 보여줌으로써 최종적인 경고가 신빙성을 갖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경고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에 생긴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일정을 정리해 둔 뒤 지구를 다녀갔던 흰옷 입은 신들은 직접 나서서 인류를 돕기 위해 각자 임무를 지니고 사람의 몸으로 지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중 특히 마지막 10년, 1990년에서 20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영적인 각성을 보편화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배경에는 지구를 다녀갔던 흰옷 입은 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의식은 힘겹게 그러나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1998년 마침내 인류는 기준선인 의식 수준 200을 넘어섰으며 1999년 바이러스 살포 계획은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인류의 이러한 뜻밖의 선전은 많은 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이러스 살포 계획이 유보되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최장 30년간을 한계로 하는 단판 승부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인류의 평균 의식 수준이 180 이하로 떨어지거나 300 이상으로 높아지면 30년을 끌지 않고 바로 그 시점에서 게임을 종료하는 것이었습니다. 180 이하로 떨어지면 그 순간 바이러스 폭탄이 터질 것이고 300 이상이 되면 인류를 정리하는 모든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류의 평균 의식 수준이 300에 못 미치면 인류를 선택적으로 한 신성 발현 프로젝트는 실패인 것으로 최종 확정되고 인류는 총 300만 년 그리고 지배종으로서의 약 4만 년 동안 지구에 머문 것을 끝으로 우주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20세기 마지막 10년간의 뜻밖의 선전으로 바이러스 살포가 유보되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자 그동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흰옷 입은 신들이 다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구에 와서 인류를 지원하고 있는 흰옷 입은 동료 신들의 뜻에 동참하여 인류를 살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차피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이들은 모두 처음 약속한 대로 우주 경영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결국 흰옷 입은 신들 전체가 이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검은 옷 입은 신들은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신들의 입장에서는 우주 경영의 기본 노선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이 작전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류의 실패가 그들의 승리이고 그들의 승리는 우주 경영의 기본 방침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는 우주의 모든 신들이 참여한 우주 역사 이래 가장 큰 승부가 펼쳐지는 게임장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기본 규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신들은 인간으로서 활동해도 좋지만 그 어떤 신의 권능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신들은 인간에게 단지 정보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은 인류가 스스로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게임은 진행 중이고 의식 수준은 마치 기압이나 기온을 재는 것처럼 매 순간 체크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리는 숨막히는 게임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언제 끝나서 갑자기 끝나버릴지 모르는 그래서 그 누구도 신들조차도 결과를 알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당신의 대역을 결정하라. 이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의 뒷부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시나리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나리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이 시나리오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역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순간순간 입장이 바뀔 수는 있지만 역할을 맡은 이상 어느 쪽이든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어떤 배역인가를 맡고 있고 어느 한쪽 진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역이 무엇인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했다고 해도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알 수 있는 지성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당신은 자신의 배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그것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 몰랐다는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진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배역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다시 선택하십시오. 진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힐링할 것인가, 킬링할 것인가. 나는 힐링하는 쪽에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곧 내 신성의 참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편, 2편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